무언가를 간절히 원해본 적 있으신가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품으며 목표를 이룬 후에 멋진 삶을 상상해보지만 결국 두려움에 마비되어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경험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에 마비된 사람들의 전염병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친구들 무리에 끼지 못할까봐 갖는 두려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할까봐 느끼는 두려움, 수많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핵심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00년 전에 쓰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칙들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전설적인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그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60번이 넘는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일본 역사상 최고의 검사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6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검술이나 전투가 아닌 다른 내용의 21가지 규칙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들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큰 적, 즉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독행도, 즉 홀로 걷는 길이라는 글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모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랍지 않을까요? 무사시는 평생을 바쳐 육체적인 적을 물리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면의 적을 물리치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혁명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두려움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내용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통은 이 채널이 더 멀리 나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두려움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현대 뇌과학은 두려움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화적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죠. 우리의 조상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려움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정글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정글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회사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죠. 하지만 뇌는 이 모든 상황을 당장이라도 덮칠 듯한 검치호랑이처럼 대합니다. 무사시는 뇌과학이 존재하기도 전인 4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깨달았고 이 원초적인 반응을 재프로그래밍할 실용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규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지 마라.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과 싸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기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동기부여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것입니다. 즐거움만을 찝지 마라. 왜일까요?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혐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락함에 중독된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적 있나요? 그들은 아주 작은 불편함조차 거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삶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무사시는 그 반대로 가르칩니다. 불편함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던 힘은 무너져 내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용기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무사시의 세 번째 규칙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부분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마라. 이는 지금 당장 느끼는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배가 꼬이는 듯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마음속에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속삭이던 그때 말입니다. 이제 제게 대답해 보세요. 그 감정들이 진짜 현실이었나요? 아니면
그저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상상이었나요? 무사시는 우리의 두려움 대부분이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 네 번째 규칙은 이런 불안의 싹을 애초에 잘라버립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라. 쉽게 말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 머릿속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상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에 너무 바빠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평가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평생토록 욕망을 갖지 마라. 잠깐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욕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시도했다가 실패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적 말입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표를 갖되 그 목표의 노예가 되지는 마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렇게 할 때 두려움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됩니다. 무사시의 여섯 번째 규칙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마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마비되는지 아시나요? 과거에 대한 수많은 후회의 무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현재에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실패를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느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주저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악순환입니다.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 후회는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무사시는 단순한 철학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지금 가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라. 전력을 다해 실행하라. 후회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라. 끝입니다. 일곱 번째 규칙은 이 과정을 완성합니다. 절대 남을 시기하지 마라. 질투는 두려움이 모습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충분히 뛰어나지 않다는 두려움,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결코 갖지 못할 무언가를 가졌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질투를 느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삶을 다른 누군가의 멋지게 편집된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촬영장 뒷모습과 화려한 할리우드 영화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여러분의 불안감만 부추길 뿐입니다. 여덟 번째 규칙은 현대 사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별을 슬퍼하지 마라.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이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곤 합니다. 무사시는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사람은 만나고 헤어진다. 상황은 변한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진짜 세상을 탐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안전과 성공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뒤흔들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자는 15년 동안 두려움에 대한 뇌과학을 연구한 끝에 아주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현실의 두려움과 상상 속의 두려움에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신경계의 입장에서는 사자 앞에 서 있는 것과 프레젠테이션을 망치는 상상을 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무사시가 400년 전에 발견한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독행도의 9번째부터 12번째 규칙은 이 자동적인 반응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9번째 규칙, 자신이나 타인에게 원한을 품거나 불평하지 마라. 20년 동안 트라우마를 연구한 뇌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하는 우리의 신경계를 끊임없는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항상 울리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이것을 임박한 위험으로 해석하고 모든 두려움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10번째 규칙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나 정욕에 이끌리지 마라. 무사시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통제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에 지배당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 심리학자들도 이를 확인해 줍니다. 연인을 자신의 존재 가치와 행복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유기불안, 즉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관계 전체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11번째 규칙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모든 일에 있어 편견을 갖거나 호불호를 나누지 마라. 하버드 대학교의 마음챙김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는 아주 완고한 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대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은 모두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신적인 유연함이야말로 불안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독제입니다. 무사시의 12번째부터 15번째 규칙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물질적 집착과 외부적인 안정감 추구의 뿌리를 날카롭게 찌릅니다. 개인적인 저택을 탐내지 마라. 이것이 12번째 규칙입니다. 무사시가 내 집 마련을 반대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안정감을 외부의 소유물에 묶어둘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20년 동안 부와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행동경제학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주로 물질적인 소유에 두는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감을 훨씬 더 높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룬 것을 잃거나 자신이 만든 기준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13번째 규칙,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는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의 즐거움에 중독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중독은 의존성을 낳고 모든 의존성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설탕에 중독된 사람들이 단 것을 먹지 못할 때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외부의 인정에 중독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지 못할 때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보셨나요? 무사시는 가르칩니다. 즐거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즐기되 거기에 의존하지는 마라. 14번째와 15번째 규칙이 이 개념을 완성합니다. 오직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오래된 물건을 소유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탐하지 마라. 패턴은 명확합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유발하는 취약한 고리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단순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두려움이 여러분을 공격할 무기도 적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수학입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 규칙들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무사시의 16번째 규칙은 우리 시대에 아주 혁명적입니다. 옛 관습에 얽매여 행동하지 마라.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단지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멈춰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적도 없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여러분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고백하기 두려워합니다. 사회는 30살 즈음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정해놓았기에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무사시는 단 한 문장으로 이런 사회적 압박을 부숴버립니다. 자신의 삶에 맞지도 않는 전통의 노예가 되지 마라. 틀에 맞추지 못할까봐 갖는 두려움은 그 틀 자체가 다른 시대, 다른 필요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17번째 규칙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쓸모 이상으로 무기를 수집하거나 무술을 연마하지 마라. 현대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단순히 불안감 때문에 기술, 자격증, 지식을 쌓아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마치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스펙을 쌓으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항상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고 따야 할 자격증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15년 경력의 커리어 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의만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고객들은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행동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배움을 핑계 삼습니다. 그것은 생산성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18번째 규칙은 두려움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사의 길을 걸음에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무모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은 역설적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마비성,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줍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수많은 자잘한 두려움들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망신당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어차피 여러분도 잊어버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잊을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우신가요? 훗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시도하고 실패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사시의 마지막 3가지 규칙에는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안전과 계획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일 것입니다. 19번째 규칙, 노후를 위해 재산이나 영지를 소유하려 하지 마라. 은퇴 계획과 재산 축적의 시대에 이 말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무사시는 아주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미래에 집착할수록 현재를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종종 수십 년을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안락함을 위해 현재의 진정한 경험들을 희생하는 것이죠.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두려움이 그들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20번째 규칙은 영적인 신념에 도전합니다. 부처와 신을 존경하되 그들의 도움에 의존하지는 마라.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이 원칙은 보편적입니다. 믿음을 가지되 영성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삼지 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긴다고 포장된 두려움은 사실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체 철학을 요약하는 21번째 규칙입니다. 자신의 몸은 버릴지언정 명예는 지켜라. 평판, 소유물, 심지어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실성, 여러분이 한 약속, 여러분의 가치관, 이것들만이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관에 맞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이 21가지 규칙을 배운 후 무사시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해하기를 바랐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삶을 온전히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의 유무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순간에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규칙들 하나하나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여러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보는 대신 처리해야 할 정보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편함을 피해 도망치는 대신 그 불편함을 조종하며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사시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면역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마비되는 대신 두려움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21가지 규칙은 그가 여러분도 같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남겨둔 지도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에 지배당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르침들을 활용해 마침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고 이 자아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재생되고 있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